다른 부분에서는 대통령 CCTV 영상에 그 후 00시 28분경 이도훈 홍보수석 비서관이 그리고 00시 45분경 성태훈 정책실장이 각각 대통령 집무실에 입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신 영상으로는 00시 51분경 증인과 이도훈 홍보수석, 정혜전 대변인, 최재혁 홍보기획 비서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함께 퇴실하는 모습 장면이 확인되죠. 네. 먼저 증인이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피고인은 증인 등을 딱히 부른 기억은 없다고 하는데, 증인의 기억으로는 피고인이 부른다는 말을 전해 듣고 간 것이었나요? 아니면은 뭐 업무와 관련해 수행실장, 부속실장 등에게 대통령이 혼자 계시면 알려달라라고 해서 가게 된 것이었나요? 전에 듣고 갔던 것 같습니다. 부른다고 전에 듣고 가셨던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여튼 부속실 쪽에서 올라와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예, 6항 묻겠습니다. 증가 제257호증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CCTV 영상으로 확인한 것과 같이 증인 등은 2024년 12월 4일 00시 21분경부터 00시 51분경까지 30분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43분경부터 다음날 01시 08분경까지 계속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즉 증인 등은 00시 21분경부터 00시 51분경까지 대통령 집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인데, 구체적 사실관계는 저희가 곧 나눠서 좀 여쭤보겠지만, 먼저 만약 증인이 당시 상황과 관련해 인상 깊게 기억하는 사실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뭐 명확히 기억에 남는 거는 없습니다. 피고인도 증인 등이 대통령 집무실에 온 상태에서 특별한 논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TV로 뉴스 생방송을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대화 정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증인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뭐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직접 뭘 물어보시든가 뭐 하명하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TV에 나오는 것들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 피고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증인 등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뭐 구체적으로 바로 기억나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증인은 혹시 피고인이 증인 등에게 계엄 선포에 대해 보안상 먼저 이야기를 하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거는 그 전에 수석실 올라갔을 때 대통령님 뵙고 수석들 같이 있을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재생하지 않은 영상 부분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비서실장하고 수석 비서관들이 같이 이렇게 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으셨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때 같이 있을 때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에게 증인 등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라고 하면서 계엄 선포의 이유를 이야기한 것도 기억나십니까?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함은 피고인이 대국민 담화에서도 말씀하셨던 거대 여당의 탄핵 폭거, 예산 폭거, 입법 폭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경찰에서 당시 야당의 입법 폭주, 무차별적 예산 삭감, 주요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 등과 같은 횡포에 여당과 정부가 무력해졌고 오랜 기간 옆에서 보자 하면서 대통령의 고민과 고뇌를 이해할 수 있었다. 대통령의 그동안 심경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이와 같은 공감 같은 것은 대통령실 수석들 사이에서도 비슷하게 공감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네.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 등에게
나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 한 것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 등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아주 소수의 군을 국회에 보내는 것이고 여러분이 받거나 상상할 영화 같은 일은 일절 없다. 군대를 확 보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당시 증인 등에게 선관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나요? 그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증인은 증인 등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을 당시 TV가 틀어져 있었고 YTN 뉴스 생방송이 나오고 있었던 것은 기억하시죠? 네. YTN 뉴스 생방송에 사람들이 국회로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 및 장면과 국회 경내외에 군인들이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증인은 피고인이 그 장면 등을 보면서 안전사고를 걱정하면서 단단히 주의를 줬지만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할 텐데 라는 이야기 한 것 기억하십니까? 네. 당시 YTN 뉴스 생방송을 보면은 그 00시 32분경 증인은 00시 21분경에 입실을 하셨는데 00시 32분경부터는 국회 본회의장 내부 현장 모습도 나오거든요. 증인은 피고인이 그 장면을 볼 무렵에 곧 해제되겠네, 또는 곧 해제 의결을 하겠네라는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이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당시 피고인의 표정이나 어조 이런 거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였습니까? 담담하셨습니다. 아니면, 담담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 내의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 통화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통화하셨던 기억은 전 잘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좀 떨어져서 통화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통화를 했는지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라운드 테이블이 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좀 판사님 앉아 계시는 정도 자리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6, 7m 예, 정도 그쯤. 같은데 그 정도 거리 떨어져서 통화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통화 내역 한번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등과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2024년 12월 4일 00시 21분경부터 00시 51분경까지 당시에 피고인은 대통령은 보여드리는 표와 같은 통화를 했는데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알고 있었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좀 기억하는 통화 내용이 있습니까? 대통령님 통화하시는 거 였던 것도 이상한 거고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 한 6, 7m 정도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 옆에 있으면 들리기는 들릴 것 같은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통화 내용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신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9-3항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은 00시 31분경 40초간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통화를 했는데 증인은 이 무렵이든 어쨌든 증인이 그 대통령 집무실 안에 있을 당시에 피고인이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의열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또 문짝을 도끼로 부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증인으로서도 들리기는 들렸을 것이고 또 충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통화는 들은 기억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뭐 인터넷으로 뭘 자꾸 찾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이 통화의 내용과 관련해 당시 들은 것이나 뭐 통화를 하게 된 경위와 관해 추가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통화 내역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좀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00시 32분, 34분, 36분경 짧은 세 번의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증인은 뭐 이 통화들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들으신 것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피고인이 통화를 하면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 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 아까 뭐 인터넷으로 뭐를 좀 찾아보시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것 찾아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기사를 계속 찾아서 어떤 읽고 기사들을 보셨는지 혹시? 있어요. 네이버 뉴스 검색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 당시 뉴스 기사라고 하면은 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개의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든지 또 예, 예. 군인들이 뭐 국회 경 내외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속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러면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증인이 찾아보거나 한 게 아니라 올라오는 그 뉴스들을 그냥 주로 그냥 예. 훑어보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예. 그러면은 또 증인은 혹시 뭐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도착했는지를 물어보거나 뭐 경찰에서 출입 관리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니 찾아보게라거나 정문에서 의원회관 쪽으로 가면 열린 문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 대통령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혹시 이런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런 이야기 저한테 했다는 아니요, 증인한테 한 말은 아닌데 예. 통화를 하면서 기억이 없습니다. 9-5항입니다. 또 좀 축약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그 피고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불법인이 다 체포하라라고 지시를 하는 것을 뭐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십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생은 생략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00시 48분 정도가 되면 그때 당시의 YTN 뉴스 생방송 영상을 보게 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로부터 개인적인 신상 발언을 하지 말고 절차를 빨리 진행하라라는 요청을 받고 아직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국회 본회의는 개의된 상태고요. 증인은 이 장면과 관련해 당시 피고인 대통령이 절차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번 재생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지금 전체 풀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좀 계세요. 이게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좀 혹시 뭐 이런 장면과 관련해서 뭐 국회에서 의결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든지 이런 말씀을 대통령이 뭐 혼잣말로라든지 아니면 증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을 들은 기억 없으십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